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9월 10일 일요일 저녁 또는 밤입니다.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7시인데요. 모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을 건드렸고 그래서 무너지는 건데요. 지금 그 이념잣들을 자꾸 갖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이념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말하는 게 이제 그 좌익, 극좌, 또는 진보, 또 극우, 우익, 우파, 또 중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4년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이념이 섞인 지 오래고 이념 가지고 지금 정치하거나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다. 대한민국 그 이념 스펙트럼과 사회 스펙트럼이 너무나 그 넓고 깊어요. 대한민국이 과거부터 보면은 그 조선조까지는 그랬는데 해방 전후사 인식부터 좌파 그러니까 사회 공산주의와 또 미국이 진출하면서 자본 자유주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야 봐야 돼.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이념 뭐 진보 보수 그 진보 보수가 갑자기 들어온 게 그 노무현 때인데 노무현이가 이념 논쟁하고 사상 논쟁을 붙여버렸다고 제 말씀 계속 드렸는데 그 과거에는 그렇게 이념 뭐 진보 보수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군사 독재가 그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를 박정희를 우파라 그러냐 좌파라 그러냐 좌파적인 정책을 쓴 안보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한 사람이고 그것이 우파 이념인가 할지가 솔직히 고고TV는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영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파 보수가 맞아요. 민주자유주의를 추구하며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또는 반공을 외쳤기 때문에 보수로 따지면 김영삼이 가장 확실한 보수고 우파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김대중은 뭐 우리 그 극우 꼴통 노인네들이야 보수다 아니 좌파다 빨갱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볼 적에 보수주의자예요. 그리고 자유주의자고 그리고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썼죠. 그럼 어느 여대 대통령도 진보적인 정책 그걸 안 쓴 대통령이 없어요. 진보적인 정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박정희예요. 박정희. 헌법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상공하국에 진보 좌파 정책을.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이명박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적이었고 박근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박근혜가 정치적인 이념이 있는지 아버지의 후광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다가 쫓겨난 사람이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가 갑자기 이념 논쟁을 들어가고 역사를 파괴하고 홍범도를 파괴하는데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날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윤석열이가 너무 무시해요. 이놈의 자식이 지가 이념이 없는 것으로 갑자기 이념을 그 전쟁을 세고 자기가 이념을 주창하며 이념을 주도하겠다 그러니 이념 자체가 없고 정치적인 관념 개념이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 나라 망했다고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지성과 지식과 합리적과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 군상이 대부분 있는데 아주 극우, 할배, 할매, 꼴통 그것들은 이념도 없어요. 유라이트가 지금 나오는데 유라이트는 사관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개 죽서듯이 던져버려도 아무 상관도 없고 영향이 없는 그걸 갖고 나온 거죠. 그러면 저기는 종북 주사파애들은 그 우리한테 비판을 받는 거고 586들은 그들이 일부 있고 양극단 15%를 제외하고는 70% 정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평균적인 이념 스펙트럼을 가졌다는 거죠. 이걸 건드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박근혜의 그 역사교과서 국책화 사업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김일성을 찬양하고 좌파를 찬양했다고 합시다. 또는 이승만 박정희를 갖다가 폄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가령 북침설이냐 남침설이냐 할 적에 북침설이 확실하니까 남침설은 드러내고 그 다음에 김일성에 대한 우상 같은 거 존경 같은 거 드러내면 되고 균형적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는 했지만은 좀 올려놓고 경제 발전을 했고 또 이승만 같은 국가 정부를 수립했고 토지 계획을 했고 그런 것만 좀 같이 균형 있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김일성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6.25 전쟁을 납치하고 그거 외에는 쓸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확 그냥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려다가 국책교과서가 타격을 받고 그런 거로 세월호나 국책교과서 파동이 박근혜를 갖다가 날리게 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념 논쟁이 제가 근래 몇 개월 동안 앞에 붙이죠. 왕자 하고 그만하게 김건희 사진 찍하고 또 김건희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크크크 저것들 크크크 하는 거. 또 윤석열이가 이 정권 사람 말은 말입니다. 무서운 줄 모릅니다. 정권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말이지. 그런 거 계속 올리죠. 그거 다 핵심 코어를 올리는 거예요. 이념을 건드리면 안 되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각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합리적 지성이라 그러고 집단 지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념관, 국가관 또는 그 민족관 그런 걸 갖게 된 것은 수많은 지성과 지식의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고고TV도 마찬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그 사회적인 합의를 깨뜨리려고 들은 게 없어요. 요번에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이념도 없는 놈이 윤석열이라는 놈이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사태를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근래에 넷플릭스를 보면은 홍범도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가 갑자기 그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막 지금 넷플릭스 그 인기 영상 1, 2, 3위를 막 달리더라고요. 전 그런 영화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이렇게 그 내가 이제 몇 개 추려보는 게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은 홍범도 그 시간의 진보 또는 합리적인 역사학자들이 홍범도에 평가한 것이 막 50만, 100만 막 이런 식으로 과거에 올렸던 게 갑자기 막 부상해서 유튜브에 떠요. 그런 거로 국민들은 다시 역사를 재평가하고 내가 잘못 알았나? 윤석열 옳았나? 하면서 다시 재평가하고 그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저 윤석열 씨발놈이네. 저 새끼 저렇게 무식하네. 다시 한번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도 우리는 벌써 역사를 갖다가 우리나라 같이 역사가 현대 역사가 이렇게 굴곡이 많고 치열한 나라가 없어요. 좌우의 대립으로 역사적으로 그 우리가 메모를 할 역사가라도 좋은 점은 우리가 찾고 또 대통령 중에서 좋은 점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존경을 하고 우상을 하고 국부를 세워요. 그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게 좌우 전쟁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보수가 계속 그걸 메꿔 나가야 돼요. 좋은 점으로. 지금 역사 논쟁은 끝났고 이념 논쟁은 끝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은 끝났잖아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민주주의가 월등하게 압승했잖아요. 중국이 그걸 갖다가 사회 공산주의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서방 세계가 꺾고 있잖아요. 그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무식한 놈이 갖고 나온 거예요. 헬라다.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죠.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제기가 안 돼요. 역사적인 평가 속에 윤석열은 대단히 비참한 말로를 겪을 것입니다. 국내 실정과 국내 실수와 실정과 또는 독단과 독재 그걸 제외하고 이념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뉴스토마토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여론조사 발표했죠. 대부분의 뉴스토마토에서 이념과 홍범도 이런 걸 갖다가 뉴스토마토가 발표했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일으키는 이념 논쟁과 홍범도 철거와 홍범도 역사 파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20% 내지 25%만 찬성을 하고 국민의 70%가 반대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국민의 합리적인 지성이에요. 얼마나 스펙트리 노는데 이놈들이 유라이트 사관, 이거 유라이트 사관은 그 개밥도 안 된다니까? 말하기도 귀찮아, 유라이트 사관. 이것들은 역사를 보자는데 1919년 임정을 부정하는 건 좋다 이거야.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었으니까. 일제 36년. 그래서 저는 48년 그 대한민국 임정을 갖다가 저는 좋게 봐요. 그쪽으로 봐요. 그러나 1919년에 임정의 수립도 1910년에 3.1 독립운동 이후로 1919년이 대한민국 독립을 갖다가 합병 이후 10년의 합병 이후에 그걸 임시정부로 했으니 그 법통을 이어받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독립운동가들은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느냐 나라부터 찾자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이후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전에 그때 뭐 시장 자본주의가 어디 있어. 솔직히 미국과 서유럽은 저 먼 데에 있었고 사회 공산주의들이 그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다 장악했을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들이 북한에 가서 그 북한 공산주의 건설에 이바지했건 남한으로 와서 남한 민주주의 사회에 이바지했건 나는 그거 욕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놈이 북한을 도탄으로 빠뜨리고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죠. 그거는 욕하지만은 그들이 그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라는 놈이 저렇게 희대의 전제 봉건주의 국가를 차려줄 그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다 숙청하잖아요. 나중에 연합파들 다. 북한은 김일성과 연합파 지가 저 자리 권력 다 잡고 나서 다 그 독립운동가들도 숙청하잖아요. 그런 걸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가 후일 미국 자본주의가 이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민족 자존을 외친다. 그래서 남으로 가고 북으로 온 독립운동가들을 지금 현재 역사 잣대로 북에 충성했다고 북한 공산주의자고 공산당이다. 우리는 그들을 지금 반공 전체주의 세력, 공산 전체식으로 척결 경멸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통일되면 어떻게 할 건데? 통일되면 우리는 또 바꿀 거야? 그리고 남한으로 나온 사람들도 남한 정부를 세운 사람들도 그들은 이게 옳다고 운명적으로 결정해서 운명을 따른 것이고 지금 현재 그들이 존경받는 것이죠. 그런데 해방 전에 일단은 나라를 찾고 봐야 되니까 공산당이 됐든 안 됐든 그리고 홍범도는 공산당도 아니었고 스탈린 공산당, 김일성의 공산당도 아니었고 북한에 부역한 적도 없고 지금 와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 해방운동가들을 갖다가 지금 잣대로 그걸 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무식한 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놈이에요. 아주 천박한 놈이에요. 그래서 날아가요, 얘가. 뉴스토마토에서 윤석열 지지율 33% 나오고 부정평가 55% 나온 건 볼 필요도 없고, 그거는 지금 평균적으로 ARS나 면접조사나 다 33%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 이념 연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동의 안 해가 61%고 동의한다가 32%. 이게 이제 늙은 꼴통. 이 유튜브 앵그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상적으로 우익도 아니에요. 금도된 그 늙은이들이 쫙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 그냥 문재인만 반대하고 그냥
민주당만 반대하면 그게 그냥 이념인 줄 알아.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응? 윤석열의 이념 논쟁에 대해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고 민생은 없다. 얘가 그때 한 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다. 민생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32%나 동의해. 이게 기가 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차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민생이 우선이고 이념은 없어요, 지금. 이념이 있다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념이 나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좌파, 공산당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평등하게 나눠주겠다. 그게 이념이죠. 그죠? 우리는 자유롭게, 경쟁해서 먹고 산다. 생산성 올리자는 게 우리 이념이고. 여기서 왜 공산당이 나와? 이게 이념이라는 게,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념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념으로 독립운동을 재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31%만 동의해요. 나머지 동의 안 해와 잘 모름이, 이거는 70%가 돼요. 이 31%가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늙은이들이. 무조건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이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념이 뭔지 모르고, 좌파, 우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늙은이들이 고고TV에 다 지워버리고 탈퇴시켜버렸네.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말을 하죠. 보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그래. 너는, 네 물건이, 좌쪽으로 꺾겠냐, 우쪽으로 꺾겠냐, 내가 아주 조롱을 해버리죠. 윤석열에 찬성하면 우파고, 윤석열에 반대하면 좌파고, 이런 한심한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 기준이고, 대한민국 현근대사 100년의, 기준이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또, 윤석열이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결에다 선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동의한다가 33%야, 이 늙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동의 안 한다가, 61%고. 그래서, 또 물어봤죠. 홍범도 흉상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반대한다가 66%, 찬성한다 22%, 모른다 12%, 홍범도 흉상철거에 반대한다가 22%, 찬성한다가 22% 아니고 뿐이 안 되고 80%가 반대한다는 소리죠. 그러니 윤석열의 이념 논쟁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게 33%인데 홍범도 흉상철거는 또 찬성한다가 22%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60, 80대가 이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홍범도는 우리가 알기로도 우리 선조한테 듣고, 우리 아버지들한테 듣고, 우리 엄마한테 듣기를, 고고TV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니가 90대니까, 듣기를, 홍범도 장군은 말이야, 우리 엄마는 친일파였어요, 친일파. 조금 배웠다고 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이야 그래도 건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제 어렸을 때.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의식화가 이제 현대 문명의 의식화가 되면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는 어머니가 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한테도 직접 들었고 부모님한테 직접 들었고 이런 세대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그 당시 조선에 식민하던 백성들이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이런 독립운동가들에서 가슴 속으로 웅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친일파들 제외하고는. 그죠? 그러니 60, 70대 이것들도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말하기로 독립영웅인데 왜 그걸 철거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이념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 공산당 박멸, 빨갱이 박멸,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념 논쟁이 동의한다가 60, 31%인데 동의 안 한다보다 이념 논쟁이 동의한다가 31%인데 홍범도 철거 흉상철거에 반대한다는 또 22%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보면은
응? 잠시만요. 늙은이들도 헷갈린다는 거야. 늙은이들도. 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또 물었어요.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없어졌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없어졌는데 자료가 이념 논쟁을 촉발한 윤석열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물으니까 잘못했다가 61%, 잘했다가 30%야 또. 이념 논쟁을 촉발한 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더니 이 윤석열 책임에다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보면은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은 17%뿐이 안 돼. 17%. 그러니까 늙은이들도 60, 70대, 80대들도 홍범도가 진짜 공산주의 생각한 공산주의자는 건 안 믿는다는 거지. 그냥 뻘짓하니까 이 윤석열이 뻘짓하니까 그래도 정권은 넘겨줄 수 없고 윤석열이 지지율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의한다는 거죠. 홍범도 장군은 민족주의에다가 34%,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이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가 40%, 잘 모르겠다 9%. 이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홍범도가 공산주의자라고 17%가 생각한다는 이게 문제예요, 이것들이.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윤석열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친일파가 아니냐? 하고요. 윤석열이 친일파라는 국민들이 70%는 나올걸요, 지금? 그거 못 물어보지, 또. 언론이 폐간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물어보면 윤석열이 친일파라는 게 70%가 넘을 거예요. 그 다음 홍범도 하면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찬성이 23%뿐이 안 나와. 반대한다, 잘 모른다가 70%야. 75%. 그러면 이런 걸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 그러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 여론 게시판에 올라온 여론을 갖고 국정을 밀어붙이죠. 이게 큰일 나는 거죠, 나라가. 응? 이 홍범도를 건드린 것은 홍범도만 건드린 게 아니라 홍범도가 독립군 총사령관이었고 홍범도가 청산리 대처 김자진 그걸 김자진이 청산리에서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홍범도가 다 승리 이끈 거예요. 홍범도를 빼고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나 대한민국 건국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에이씨 뉴라이트 놈들이 지금 이상한 사관을 갖고 와서 일본 식민지 건대화론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해서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고 영원토록 일본과 동질화시킨 걸 찬성한다는 거 식민지 건대화론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 반대하고 저항한 독립군과 어병들은 일본의 적이요 대한민국의 적이다 하고 떠드는 그 유라이터 장제원 이동관 또 곧 국방장관 된다 그러죠. 신원식 이런 놈들이 설치는 대한민국은 망한 거죠. 응? 아무리가 힘이 없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당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동적인 우리 미국에 의해서 독립은 됐지만은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죠. 힘은 없었으나 쉽게 말해서 해방 전에 독립운동사와 저항사를 싹둑 잘라버리면은 그 역사가 됩니까? 이걸 갖다가 진행하는 놈이 이 빠가야로 윤석열이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1박 2일로 어디 가서 좀 쉬고 왔는데 가족들하고 영상만 찍으면 이렇게 화가 납니다. 진짜 영상 찍기 싫었어 오늘. 그런데 그거 TV에는 365일 올린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유튜브 끝날 때까지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이까지 하겠습니다.